안녕하십니까. 잘 보는 안과 김진선 원장입니다. 네, 이렇게 비 오는 월요일 날 점심시간을 내서 강의를 들으러 와주신 여러 환자분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지인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망막에 대한 Q&A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10분밖에 없어서 이제 거창한 내용보다는 환자분들께서 가끔 저에게 물어보신 질문들이나 아니면 궁금해하신 내용을 뽑아가지고 Q&A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2주 동안 진료 보면서 저의 진료 보러 오신 환자분들께 이제 설문지 페이퍼를 나눠드렸거든요. 거기에서 채택된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씩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망막이 뭐냐 그래서 저저번 시간에 이종 원장님께서도 이제 망막이 뭔지에 대해서 개괄적인 내용을 알려드렸는데, 망막은 영어로는 레티나라고 부르고요. 눈을 이렇게 보시면 거봉 모양 정도의 크기에 동그란 구 모양으로 눈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까만 동자가 있고 흰 동자가 있고요. 그 안쪽을 열어보면 안쪽에 이렇게 주황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 전체가 다 망막입니다. 카메라로 치면 필름이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머리에서 오는 신경세포가 나와서 이 눈 안쪽에 망막 쪽에 신경세포가 전부 다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경세포가 있는 곳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 망막 위로 이렇게 혈관들이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빨간 것이 혈관이고요. 노란 것은 머리에서 나오는 신경세포가 나오는 구멍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이 사진에 보시면 가운데에 까맣게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이거는 황반이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그 포커싱 되는 초점이 맺히는 곳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진료 보러 오셔가지고요. 희미하게 보인다, 물체가 찌그러져 보인다, 색깔이 이상하게 보인다, 사물이 크게 보이거나 작게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런 게 보통 이제 저희가 이 말을 들으면 망막에 이상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을 하는데, 그 가장 흔하게 희미하게 보이는 질환은 망막 질환보다는 백내장입니다. 저희가 많이 알고 있죠. 안과 가면 백내장 수술하는가 보다. 노인분들 아니면 나이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 백내장 수술하러 안과 많이 가시는데, 백내장은 뭐냐면 눈 안에 카메라로 치면 렌즈가 들어있어요. 그 렌즈가 원래 태어날 땐 되게 투명한데 그 렌즈가 이렇게 누렇게 변하거나 하얗게 혼탁이 오는 질환이 백내장입니다. 이제 백내장이 오면 희미하게 보일 수 있고, 희미하게 보일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질환이 백내장이고요. 애기 동자, 까만 동자 안에 애기 동자를 키워보면은 더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공이 만약에 하얗게 보인다 이러면 백내장이 많이 진행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면 까만 동자 안에 애기 동자가 하얗게 돼 있죠. 이 정도까지 되면 백내장 수술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전에 안과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내장이 아닌 희미하게 보이고 찌그러져 보이고 이렇게 이상하게 보일 때 저희가 질환으로 가장 의심하는 게, 이렇게 지금 타워 보시면 찌그러져 보이죠? 이렇게 보일 때 가장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질환이 망막 질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황색 부분 전체가 망막인데, 이 망막은 희미하게 보일 때 백내장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질환이고요. 그래서 이 망막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환자분께서 남겨주셨는데, 제일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평상시 망막 질환은 자가 진단이 가능합니까? 이제 되게 고차원적인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최근 광고에 루테인이 망막 질환에 효과가 있다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아까 백내장은 동공이 하얗게 되면 백내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망막 질환은 내가 망막 질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자가 진단이 가능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여기 사진에 보시면 바둑판 모양의 암실러 테스트라고 하는 그 테스트 모양지가 있습니다. 이제 안과 오시면 선생님들이 나눠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인터넷에 쳐보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는 종이가 바둑판이 똑바르게 보여야 되는데 가운데가 이렇게 꺼져 보이거나 찌그러져 보이거나 색깔이 이상하게 보이거나 암점으로 보이면 이제 황반 변성이나 망막 질환을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광고에 루테인이 망막 질환에 효과가 얼마나 있냐. 이제 루테인은 이제 망막을 이루는 필수 영양소인데 우리가 음식으로만 섭취할 수 있지 몸 안에서 생성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루테인을 잘 드시면 나이 관련 황반 변성이 중기다, 내가 이제 이런 병이 있는데 그런 환자에서 5년 후에 진행될 위험을 25%까지 낮춰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평소에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선생님 고혈압 망막증이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혈압약을 드시고 있으면은 물론 이제 눈도 관리를 하고 있다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혈압이 있는데 혈압약을 안 드시고 있다가
고혈압성 망막증에 걸려가지고 눈이 많이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망막 안과 진료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 혈압약은 늦추지 말고 만약에 혈압이 있다면 주기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고혈압성 망막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환자분 계속 오시면 제가 아버님, 어머니 혈압이 좀 있으셔서 눈이 안 좋은 것 같아요. 혈압 검사 해보세요. 나 혈압 정상이다. 그래서 이렇게 부정을 많이 하세요. 근데 또 재보면 뭐 200 이렇게 나오고 200에 100 나오고 이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혈압이 있다면 자주 재보시고 조금 높다면 안과도 가보시고 또 내과 가서 혈압약을 드셔야지 고혈압성 망막증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고혈압성 망막병증은 어떤 질환이냐 하면 아까 제가 주황색 망막 부분에 이렇게 빨간 혈관이 지나간다고 했잖아요. 망막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여기 지금 보시면 그림에서 이렇게 가운데 곧 끊어질 것처럼 보이죠. 고혈압성 망막증이 있으면 머리에 중풍 오는 것처럼 눈 안에 혈관이 이렇게 가늘어져서 끊어지거나 좁아지거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굵은 혈관은 정맥이고요. 하얗게 보이는 혈관은 동맥인데 정맥이 동맥이 이렇게 눌리거나 아니면 많이 심해지면 이렇게 노란 반점들이 망막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고혈압성 망막병증은 비교적 혈압 관리를 잘 하시면 다시 원상태로 회복이 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눈이 좀 안 보이거나 하면 혈압도 체크해 보시고 안과에 진료를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혈압이 있으면 당뇨에도 영향을 주겠고 또 망막증뿐만 아니라 녹내장 같은 거에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왼쪽 눈 제가 황반변성 치료 중인데 왼쪽 눈을 치료하고 오른쪽 눈은 언제 봐요? 그리고 황반변성 왜 재발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지금 환자분 자기 소견을 얘기하신 한쪽만 이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오른쪽도 가끔씩 제가 보고 있는데 오른쪽도 계속 제가 봐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언제 오른쪽 눈을 봐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한쪽 눈에 중기 정도의 나이 관련 황반변성이 있으면 5년 후에 반대편 눈에 올 확률이 25%고요. 한쪽 눈에 진행된 나이 관련 황반변성이 있으면 5년 후에 반대 눈에 생기는 확률이 거의 50%까지 돼요. 그래서 한쪽에 있으면 반대편에 병이 올 확률이 높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나이 관련 황반변성은 아까 망막에서 가운데 초점 부분을 저희가 황반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가 변성이 오는 질환인데, 이제 망막 질환 중에는 비교적 아주 심한 질환이라서 보통 한쪽에 병이 오면은 저희가 치료를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망막 가운데에 노란 반점이나 드루젠이라고 부르는 반점이나 그 아트로피라고 해서 위축이 오거나 갈라지거나 이런 양상이 나타나서 저희가 눈에다 주사 치료, 아까 그 질문하신 분도 눈에 주사 치료를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주사 치료를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편에 5년 내에 올 확률이 한 43%니까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재발을 안 되게 하려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루테인 같은 약을 주기적으로 복용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담배가 가장 큰 원인이 돼요. 그래서 유전적인 원인도 많이 있는데 유전은 자기가 바꿀 수가 없어요. 제가 환자분한테 항상 담배 피시나요? 여쭤봐요. 그래서 담배가 폐에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눈에서는 황반변성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황반변성은 자기가 이제 본인 앓고 계시면 담배를 당연히 끊으셔야 되고, 끊더라도 기존에 핀 담배에 그런 기화학들이 남아 있어서 계속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좀 한 번쯤 검사해 보시거나 눈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질문은 망막 박리에 대한 질문인데요. 망막 박리가 걸리면 증상이 어떤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시야가 어떻게 보이는지. 이분은 이제 망막 박리가 있어서 저한테 수술을 받으셨던 분인데, 이게 정상 망막 시야는 이렇게 보이는데 망막 박리가 시작이 되면 시야가 이렇게 좁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녹내장도 시야가 좁아지는 병인데 녹내장은 서서히 좁아지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망막 박리는 막 일주일 사이에, 하루 사이에 확 좁아져서 커튼이 내려오는 것처럼, 아니 올라가는 것처럼 눈 안에 장막이 쳐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실명이 되거든요. 망막 박리는.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망막 박리는 어떤 질환이냐고 하면 눈 안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망막이 얇은 셀로판지 같은 막으로 쌓여 있는데 거기 어느 부분에 구멍이 나서 망막 전체가 떨어지는 질환이고, 이거는 약이나 주사로 치료되는 것이 아니고 수술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심해지면 이렇게 뭔가 껍질이 하나 눈 안에서 분리된 것처럼 보이시죠? 망막 박리가 된 상황입니다. 증상은 불이 번쩍번쩍 처음에 하다가 눈에 뭐가 막 떠다니다가 그 다음에 시야 장애, 장막이 처지다가 시력이 떨어지고 실명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튀김 남편이 망막분리증이라고 하여 생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시력과 눈 보호가 되는지, 선글라스가 평소에 많은 도움이 되는지 여쭤보셨어요. 이분은 이제 남편분께서 망막 박리가 오셔가지고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망막 박리는 실명을 초래할 수 있는 질환이고요. 뭐 실명 초래할 수 있는 질환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단시간에 실명을 초래할 수 있는 질환이고, 치료를 해도 첫 수술, 치료는 이제 무조건 수술이거든요. 조금 망막 박리가 있을 때 레이저 치료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수술을 해도 첫 수술 시에 10%에서 20% 정도 실패하게 되고요. 만약에 재수술해도 5% 정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제가 망막박리 환자가 오면 안과적으로는 빨리 나빠지기 때문에 응급수술을 하셔야 되고, 응급수술을 하면 이제 동의서를 받는데, 환자분 이게 첫 수술해도 10명 중에 1명은 재발하고요. 또 두 번째 수술해도 10명 중에, 100명 중에 5명은 재발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절망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확률적인 거고요. 본인이 꼭 걸린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어려운 수술이고, 수술을 해도 실명할 수 있고 수술하지 않으면 무조건 실명하는 질환이니까 조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증상은 눈에 뭐 이렇게 불이 번쩍번쩍 하다든지 날파리가 떠다니면은 이제 한 번쯤 진료를 보셔서 망막이 떨어지는 질환이 오고 있지 않은지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5가지 질문 제가 추려가지고 대답을 드렸고요. 다음은 제가 강의가 7월 5일입니다. 7월 5일 월요일에는, 그때는 요번에 질문 받았을 때 건조증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건조증에 대한 질문을 한번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첫째, 셋째 월요일에 1시 30분부터 10분간 저희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1일 월요일에는 이태원 원장님, 그 다음 7일에는 이종 원장님, 21일에는 문재 원장님께서 간단한 안과 상식들을 알려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